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죠? 저는 그 중에서도 항해를 하는 게임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넓은 바다를 누비면서 항로도 개척하고 보물섬도 찾다 보면 실제로 항해를 하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곳에 비해 실력은 별로 좋지 못해서 번번이 항로를 이탈하는가 하면 다른 배와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게임이 아니라 실제로 바다를 항해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늘 알아볼 직업은 바로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로를 결정하고 배 전반을 관리하는 바다의 길잡이, 항해사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부산으로 떠나볼까요? 고고! 항해사님! 말씀하신 배가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천명 항해사님! 오! 항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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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지?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명한 항해사님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의 전호 1항사 천명환입니다. 여기가 너무 복잡해서 전 찾기가 힘들었는데 항해사님은 어떻게 저 쉽게 찾으셨어요? 예, 저는 바다의 길을 전문적으로 찾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항해사입니다. 예, 육지에서는 금방이죠.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더우니까 배에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시죠. 네. 우와. 오, 아니 생각보다 좋네요. 네, 육지 사무실과 다르게 배는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서 큰 호유를 넣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 겁니다. 오, 되게 아기자기하네요. 그냥 일반 방 같아요. 우와,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구나. 이곳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항해사는 선박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항하면서 다른 배와 고신도 하고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끔 길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아까 보니까 다른 배들과는 좀 다른 것 같던데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이 배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배입니다. 국가기획안에서 운영하는 배로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선입니다. 바다의 모든 현상을 조사하는 선박인데 즉 해저지형이라든지 조석이라든지 조류라든지 여러 가지 바다 현상을 조사해서 국민들한테 안전한 항로로 항해하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조사를 하는 선박입니다. 아, 그러면은 배들도 여객선, 화물선 등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종류에 따라 하는 역할이 다른 건가요? 기본적인 업무는 비슷하지만은 배에 따라서 배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아, 항해사들을 비롯해 선원들을 이끄는 사람은 바로 선장인데요. 선장님도 잠깐 만나볼까요?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시습선 한나라호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 배병덕 교수입니다. 저는 선박의 총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면 되잖아. 그렇다면 선박의 총 책임자로서 선장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항해사가 하는 일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선박에서의 선장 역할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과 선박의 안전과 인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 책임자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외에 선박의 안전 운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물의 적화라든지 이런 모든 선박의 활동 측면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일반 학급에서도 반장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선박에서도 선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선원들과 함께 선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네요. 선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해양 이천호로 돌아가 볼까요? 해양 이천호는 1995년에 만들어진 배로 국내 정부기관에서 보유한 연구선 중에는 가장 오래되고 2,000톤이 넘는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해저 지형 조사 등 다양한 조사 사업을 진행하는 이 배는 천명한 항해사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럼 항해사님이 계신 작업실로 가볼까요? 항해사님, 여기는 처음 보는 기계들이 많은데요. 여긴 어떤 공간인가요? 네, 이곳은 조타실인데요. 사람으로 치자면은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지시를 내리면은 선박의 모든 곳에서 그 오다를 받고 행해지는 곳이죠. 아, 사람의 뇌라고 하니까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 네, 선박은 크게 갑판부와 기관부로 나뉘어지는데 조타실을 포함한 갑판부는 사람의 뇌의 역할을 하고 엔진을 보유한 기관부는 사람의 심장 역할을 하는 셈이죠. 아, 그렇게 말하시니까 꼭 배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조타수 출발할까요? 예스! 스타보드 10, 스타보드 10! 오, 미지, 삐지! 포트 5, 포토팔! 스타보드 10. 스타보드 10! 그런데 지금은 배가 이렇게 정박해 있잖아요. 그러면 항해사님들도 휴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항해사는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항해사도 정박했을 때나 출항했을 때나 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조사선의 같은 경우 4월에서 11월까지는 바다에 나가서 조사 관측을 하고요. 12월에서 한 3월까지는 선박의 보수나 정비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보통 출항을 갔다 오시면 며칠 정도 갔다 오시나요? 네, 부산에서 출항하면은 한두 달 정도 다른 외항에 가서 조사 작업을 하고 부산에 오는데 육지에 왔다가 갔다 하는 기간은 보통 한 10일 정도 합니다. 기름도 보급받고 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급을 받기 위해서 바다에 갔다 육지에 왔다가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길게 갔다 오시면은 장기간 휴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장기간으로 휴가를 가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사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쉬고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항해사님들도 공무원이라는 거네요? 예, 이 배는 그렇습니다. 어선들이나 상선들은 수개월씩 외국 원양을 항해하지만은 네. 우리나라 항공선들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서 조사 활동이라든지 단속 업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저기 지금 다른 분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저는 2등 항해사 이현철이라고 합니다. 아, 아까 천명한 항해사님께서는 1등 항해사라고 하셨는데 2등 항해사라면 뭐가 다른 건가요? 본선에서는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를 나눠주고 있는데 2등 항해사로서는 선장님과 함께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는 항해 계획 수립과 항해 장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2,000호에는 몇 명의 항해사님이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 본선에서는 총 6명의 항해사가 있습니다.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와 외 3명의 항해사가 2인 1조로 해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본선은 앞으로 작업할 나갈 계획을 짜기 위해서 지금 본선의 작업 구역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면 그 작업 구역에 가기 위해 직접 그리셔서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에 대한 포인트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 요점에서 이렇게 놓습니다. 126도 다음에 여기 127도 아닙니까? 여기 사이에는 60입니다. 60. 도와 도 사이는 60입니다.
해양 2005는 조사선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맞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시행하기 힘든 해양 조사 업무를 통해 항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명환 항해사님 역시 이와 관련한 일을 맡고 있다는데요. 우와, 여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해양 2005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청량 관측실입니다. 바다에 배가 출항하여 데이터를 수집해서 항해자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은 일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박 승무원들은 3년 주기로 조사원에 있는 다른 배를 이동하여 승선하고 있으며 그 배의 특성에 맞게끔 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항해사님과 함께 들여다본 직업세계 어떠셨나요? 배 운항을 관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바닷길을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따를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의 보람도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항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길라잡이, 항해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바다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잦기 때문에 항해사는 자격과 경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부산부에 대해서 해양 2005가 천명환 항해사님도 해양조사원에서 근무하기 전에 일반 회사에서 7년간 배를 탄 경력이 있습니다. 무려 항해 경력 25년에 빛나는 베테랑 1등 항해사이신데요. 이런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계 수상계 학교 항해 전공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여 선박 경력을 쌓고 시험에 응시하여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박에 승선하여 3항사, 2항사, 1항사 선장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와서는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나 일반 학교에 나오면은 그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선박 경력이 있어야만이 그 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항해사에서도 등급이 나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배에 들어와서 그러면 자동으로 승진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3항사부터 1항사 선장이 되기까지는 그 선박 종류나 크기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력도 갖추어야 진급을 가능합니다. 전문 지식도 있어야 하고 경력도 쌓아야 하고 항해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네요. 그런 만큼 전문성이 높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항해사가 되기에 적합한가요? 혹시 저 같은 길치도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길치는 안 되죠. 방한 감각이 중요하니까요. 농담입니다. 그러나 항해사는 책임감도 강해야 하고 사명감도 투철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배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배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은 항해사나 선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멋진 말인데요? 어떤 직업이든 좋은 점이 있는 반면 힘든 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바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인 만큼 그에 따른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항해사로서 근무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까요? 바다에서 많이 지내다 보니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시간도 많고 외로움을 견디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초기 원양어선을 탈 때는 연락도 안 되고 그럴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조사원에 들어온 이후로는 육지에 들어오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바다가 근무지다 보니 그런 점은 정말 힘들 것 같네요. 연애도 힘들고요. 아닙니다. 지금은 이 선박 같은 경우 위생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연락도 자주 하고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좋은 점이나 보람된 점은 없을까요? 네, 바다에서 안전하게 육지에 왔을 때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바다에서 관측하고 조사하여 그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항해자들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항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해사.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직업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다를 누비는 항해사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서 모든 일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박에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자동화되어 있는 기능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판단하고 해야 될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봉도 많고요. 아직까지는 미래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항해사님을 뵙고 직접 말씀을 들으니 항해사라는 직업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항해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배는 사회의 작은 수수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박에 생활한다 하면 거칠고 힘들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취감도 있고 자부심도 느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먼 훗날 항해사가 되어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항해사 화이팅! 감사합니다. 망망대해의 바다에서 항로를 결정하고 다른 선박들과 교신, 선원과 승객들의 안전 등 배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 하는 바다의 길잡이 항해사. 폭넓은 시야로 배 전체를 보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배를 이끌어 나가는 항해사들이 있기에 오늘도 배들은 안전하게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제 항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확실히 아셨나요? 사실 게임을 할 때 항해사들을 많이 보긴 했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는 막연하게만 알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항해사라는 직업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아는 만큼 앞으로 게임 실력이 좀 나아질지는 의문이지만요. 사고가 났을 때 배에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항해사라는 말이 저는 어쩐지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 말에서 항해사로서의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지지만 동시에 굳건한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어두운 바닷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망망대해 바다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든든한 항해사. 여러분도 그 길을 함께 밝혀보시지 않으실래요?